이제 다음 주부터 23세 이하 대표팀이 23세 이하 아시안컵, 그러니까 올림픽 예선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현재 배준호 선수의 차출이 위태롭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준과 김지수에 이어서 배준호 선수의 차출 여부도 안개 속에 있다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번에 뽑은 명단 중에서 해외파가 총 정상빈, 김민우, 양현준, 배준호, 그리고 김지수까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훈 선수는 아무래도 디셀도르프에서 연령별 팀에 있다 보니까 차출을 허가해줬고요. 양현준 선수도 최근에 주전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출 불가. 김지수 선수도 차출 불가가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브랜트포드는 김지수를 쓰지 않는데 왜 차출 불가를 했느냐? 브랜트포드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에 최근 들어서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벤미라는 주전 중앙 수비수가 있는데 벤미가 시즌 아웃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수비 라인에 브랜트포드가 공백이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브랜트포드는 23세 이하 팀이 없고 A팀에 이어서 B팀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김지수 선수가 한국에서 출국할 때 연령별 대표팀으로 계약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갔잖아요. 그 B팀이 연령별 대표팀은 아니지만 어떤 거냐면 A 대표팀과 매우 근접한 1.5군 정도 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게 이제 구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1.5군 정도 되는 팀에 유망주들을 영입해서 1군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1군들과 훈련도 같이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1군에 공백이 생겼을 때 경기에 출전시키는 이런 선수들로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B팀에서도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등번호를 받는 선수랑 등번호를 받지 않는 선수가 있어요. 등번호를 받는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A팀과 매우 밀접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A팀의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바로 선발로 나올 수도 있는 선수, 이런 선수에게 등번호를 주거든요. 그런데 김지수 선수가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등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브랜트포드가 수비 라인에 공백이 생기면 김지수 선수를 끌어올려서 바로 선발은 아니지만 벤치 명단에 포함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지수 선수는 백업의 백업 자원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뭐 토트넘을 생각하면 벤 데이비스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주전 멤버가 부상을 당하면 백업 멤버를 기용하고, 그리고 김지수를 벤치에 앉히는 이제 이러한 형태인데, 뭐 토트넘도 생각을 해보면 순위 싸움을 지금 격렬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 아무리 벤 데이비스가 못 나온다 하더라도 벤 데이비스를 이제 국가대표팀에 차출을 중간에 해준다 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즌 막판에는 스쿼드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구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벤미라는 주전 센터백이 부상당한 상태에서 김지수 선수가 벤치에 앉는 자원이기 때문에 올림픽 예선 때문에 차출을 해줄 수가 없다. 김지수 선수가 그만큼 브랜트포드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상민 선수가 미네소타에서, 지금 미네소타가 이번 시즌 6경기를 치렀는데 6경기 모두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전 시간도 평균적으로 81분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마지막에 교체가 되는 이제 주전 선수거든요. 그런데 황선홍 감독이 뭐 미네소타와 이제 이야기를 잘 한 것인지 정상빈 선수를 미네소타가 차출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놀랍게도 정상빈 선수는 팀의 핵심 자원인데도 차출을 허락해줬고, 여기서 배준호 선수의 지금 차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스토크시티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챔피언십은 24개 팀이 있고요. 하위 3개 팀이 강등을 당하는데 스토크시티가 19등이에요. 46점이고 셰필드 웬스데이란 팀이 43점입니다. 3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스토크시티의 관계자를 만났을 때는 스토크시티에서 배준호 선수가 약간 유망주 정도의 이제 위상이었어요. 확실한 주전이라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준호 선수가 처음에는 뭐 윙백으로 뛰었던 경기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에서 지금은 핵심적인 주전 선수로 나오고 있죠. 심지어 3월 달에는 이달의 선수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만 2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어요. 스토크시티에서. 그만큼 핵심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팀이 강등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팀의 핵심 자원을 올림픽 예선 때문에 차출을 해준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이제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에 대한 차출 문제가, 지난주에는 뭐 배준호 선수의 이제 차출이 합의가 됐다라고 나왔지만 합의가 됐다 뿐이지 스토크시티가 이 차출 의무가 없는 대회이기 때문에 스토크시티 마음대로 차출을 허락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토크시티가 이번 주에 만난 팀이 셰필드 웬스데이, 지금 강등권에 같이 있는 팀이에요. 22등, 승점 3점 차이가 나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스토크시티가 만약에 이번 주에 더군다나 승리를 못한다 라고 하면 배준호 선수를 차출해주기가 더더욱 어렵죠.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가 22위에 있는 플리머스거든요.
근데 플리머스는 이제 스토크시티랑 1점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경기가 몇 경기 안 되긴 하지만 스토크시티가 안정적으로 강등권에 살아남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강등권에서도 지금 뭐 한 경기 두 경기 차이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셰필드 웬스데이랑 플리머스 요 두 팀과의 일정을 제외하면 나머지 경기들은 브리스톨과 사우스햄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위에 있는 팀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핵심 자원인 배준호 선수를 차출해주기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셰필드 웬스데이를 스토크시티가 이긴다면 그래도 승점 차이가 강등권과 6점 정도 나는 거니까 스토크시티의 마음이 조금 열릴 수도 있고, 17일부터 대회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20일에 플리머스랑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 플리머스전까지 우리가 그냥 참았다가 플리머스전에도 스토크시티가 승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강등권을 탈출한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팀으로 뒤늦게 합류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스토크시티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준호 선수를 차출하는 것이 과연 이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배준호 선수가 우리 23세 이하 대표팀의 완전히 핵심 자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가 지난 23세 이하 대표팀이 서아시아 챔피언십에 참가해서 경기를 치를 때 요때 이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어요. 물론 황선홍 감독이 없었죠. 근데 배준호 선수가 이때 23세 이하 팀에서 뛴 게 첫 번째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원래 20세 이하 팀에 있었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20세 이하 월드컵에 참여했던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세 이하 팀에 있다가 이번 23세 이하 대표팀을 꾸리면서 배준호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23세 이하 대표팀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두 경기밖에 뛰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건 황선홍 감독이 애초에 배준호 선수 없이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배준호 선수 없이 이 팀에 대한 구상을 끝내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판에 배준호 선수가 너무 잘하면 그때 이제 합류하면 좋고, 합류를 못하면 아쉬운, 이제 이런 정도가 돼야지. 배준호 선수가 최근 들어서 23세 이하 대표팀에 왔는데 배준호 선수가 없으면 이 팀이 굴러가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선홍 감독의 팀을 생각을 해보면 정상빈 선수가 이 팀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23세 이하 대표팀 경기에서 프랑스와 경기할 때 우리가 3대0으로 이겼거든요. 이때 골을 2개나 넣기도 했고, 그리고 23세 이하 아시안컵 최종 예선 이때도 정상빈 선수가 팀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은 좀 단순한 스타일의 축구를 좀 추구하잖아요. 전방에서 빠르게 뛰어나가는 선수,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약간은 뻥 차주지만 앞으로 뛰어나가는 스피드를 활용해서 경기를 이끄는 감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강인 같은 플레이메이커보다 엄원상이나 고영준 같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빠르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영향력이 그때도 컸었고, 이번 대표팀에서도 볼을 조금 더 이제 이쁘게 다룰 수 있는 강성진 선수라던가 엄지성 선수, 이런 선수들보다 정상빈 선수, 홍윤상 선수,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더 이제 황선홍 감독 팀의 전술에서 활약도가 좋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정상빈 선수를 합류시킨 것은 황선홍 감독에게 너무나도 이제 다행인 일이고요. 이제 배준호 선수가 없다는 건 다만 우리 대표팀이 지난 서아시아 챔피언십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배준호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팀이 배준호 선수가 원래 없이 이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없어도 이미 이 대표팀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배준호 선수가 합류를 하면 우리 대표팀의 전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지난 대회에서도 이제 어떤 거냐면 황선홍 감독의 전술이 다소 전방으로 조금 더 길게 뿌려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길게 뿌려줬을 때 최전방에서 안재준 선수라던가 이영준 선수처럼 키가 큰 선수들이 상대 수비랑 싸워줍니다. 싸워준 다음에 이 떨어지는 세컨볼, 요 세컨볼을 이제 배준호가 달려들면서 잘 가져오거든요. 근데 배준호 선수의 장점이 볼을 이제 잘 다루는 것도 있지만, 배준호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오프 더 볼 플레이, 그리고 기동력, 그리고 몸싸움이에요.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잘 가져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챔피언십에서 살아남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세컨볼을 가져와서 볼을 가져간 상태에서 연계 플레이와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는 플레이를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당연히 뭐 배준호 선수가 이제 이 약간은 직선적인 스타일의 황선홍 감독의 축구에서 유연함을 더해주는 선수거든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서아시아 챔피언십에서의 경기였는데
우리 대표팀이 되게 단순하게 전방으로 뻥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붙여주면 앞쪽에서 우리의 공격수와 상대의 수비수가 싸워줘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볼이 떨어지죠. 근데 이 세컨볼이 떨어질 때 배준호 선수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세컨볼을 가져오자마자 사우디 선수보다 한 발 더 뛰면서 가져왔죠. 그 다음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주면서 여기서 이제 득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배준호 선수가 세컨볼을 가져오는 역할을 너무나 잘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황선홍 감독의 축구가 약간 전방으로 과감하게 찔러주는 스타일이라면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약간 부족하거든요. 팀 전체적으로 손발이 맞는 부분도 좀 부족하고 패스를 주고받는 패턴이 좀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황선홍 감독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할 때가 많은데 배준호 선수가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23세 이하 대표팀 안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우리가 배준호 선수한테 패스를 줬는데 상대 선수들이 2명 이제 압박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이 2명을 풀어 나와요. 심지어 이 뒷발로 컨트롤을 하면서 아주 유연하게 풀어 나오거든요. 풀어 나오면서 드리블 돌파를 해 나가고 패스를 줄 곳이 약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달려드는 수비수를 약간 속이면서 한번 멈춰요. 멈추니까 이제 수비수가 관성에 의해서 수비수는 달려나가고 배준호 선수는 멈춰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수비수를 여유롭게 흘려보내고 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다시금 템포를 조절하고 로빙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창의적인 패스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배준호 선수의 한 번의 패스에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시안컵 예선에서 만나는 팀이 첫 번째는 아랍에미레이트, 두 번째는 중국이에요. 세 번째가 일본이잖아요. 일본과의 경기는 그래도 황선홍 감독의 직선적인 축구가 더 잘 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우리 상대로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나 중국 이런 팀들은 밀집 수비를 할 예정이라서 우리가 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패턴은 다소 황선홍 감독이 부족한 면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공간을 향해서 뻥뻥 직선적으로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는 게 황선홍 감독의 축구인데 그런 공간 자체가 안 나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의존을 해서 배준호 선수처럼 한 명의 선수가 두세 명을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드는 이런 플레이가 우리 팀에 필요한데 그 배준호 선수가 없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전력상은 막심한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지금 이 배준호 선수가 만약에 뽑히지 못한다면 여기에 어떤 선수가 배치가 될지, 사실은 강현묵 선수가 지난 서아시아 챔피언십에서는 이 자리에 뛰기도 했었거든요. 강현묵 선수가 뭐 대체 자원으로 뽑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김민우 선수가 한 칸 올라가서 이제 플레이하게 되는, 김민우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뒷셀도르프에서 뛰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다 되거든요. 그리고 김민우 선수의 스타일이 대표팀 내에서는 가장 패스를 잘 찔러주고 기술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우 선수를 올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준호 선수가 없을 때는 이 자리에 강성진 선수를 배치하는 이러한 형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양현준 선수와 김지수 선수, 요 두 자리는 양현준 선수 대신에는 사실 정상빈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빈 선수가 지금 23세 이하 대표팀에서는 에이스급에 가깝기 때문에 양현준 선수의 공백은 그래도 정상빈 선수가 최소화시켜줄 수가 있고, 김지수 선수의 공백도 사실 김지수 선수도 20세 이하 대표팀이었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 전까지 변준수와 서명간 이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김지수나 양현준 선수의 공백은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배준호 선수의 자리는 이제 아무래도 대체할 선수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김민우 선수나 강성진 선수 있긴 하지만 배준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의 공백은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약간은 크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준호 선수가 없이도 올림픽 예선은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황선홍 감독이 배준호 선수 없이도 지금까지 팀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지금 당장 갑자기 합류했을 때 좋은 거지, 합류를 안 한다고 해도 우리 대표팀이 잘 굴러갈 수 있어야 된다. 배준호 선수는 지난 서아시아 챔피언십에 처음으로 23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준호 선수에 대한 차출은 보너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배준호 선수 없이도 올림픽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